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모든 화살은 백원우와 조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낙선 공작 의혹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하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선거법 위반 의혹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이 첩보를 전달한 사람이 백원호였다. 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는 백원우가 나한테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백원우를 다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의혹도 백원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백원우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을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백원우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백원우의 이 말이 결국 무덤을 판 게 아닌가. 이 청와대를 더욱더 헤어나지 못하는 늪속으로 밀어넣은 게 아닌가. 조국도 이 말대로라면 바보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화살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자, 백원우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백원우의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원우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서관급은 아니었습니다. 재선 의원 출신이 청와대에 비서관을 했습니다. 수석도 아닙니다. 그 위에는 정치의 경험이 없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수석으로 앉았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묘한 권력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국 수석의 입장에서는 비서관이지만 백원우를 함부로 다루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백원우의 해명을 보면 마치 자신이 민정수석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권한을 휘둘렀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본인이 민정비서관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숨기려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 김태우 전 수석안 사건 때 했던 청와대 입장 표명과는 180도 표변한 이 해명, 결과적으로 백원의 오늘 해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등을 떠밀고 있다. 낭떠러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백원우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일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비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에 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금정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인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다.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넘게 이루어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먼저 첫 번째,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가 감찰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밖의 일입니다. 울산시장은 선출직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입니다. 그 다음 공직기관 비서관, 인사검증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이런 감찰, 감시, 견제를 합니다. 그 다음 반부패 비서관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장차관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그런 공직자에 대한 감찰,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비서관실은 뭐 법안 등에 대한 일을 하니까 좀 다른 거고요. 자, 그렇다면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 민정비서관은 솔직히 말하면 장차관을 감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민정비서관이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을 첩보라고 반부패 비서관실에 갖다 줬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권한 밖입니다. 권한 밖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김태우 전 수사관 기억하십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 반원으로 있을 때 참다 분노해서 터뜨렸습니다. 자, 자신이 특감 반원으로 있을 때 했던 그 감찰 내용, 예컨대 거기 보면 홍준표 이름도 나오고 김무성 이름도 나오고 뭐 조선일보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 의혹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첩보는 즉각 폐기된다. 폐기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첩보가 들어오지만 내부 보호 과정에서 세 차례나 걸러지며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당시 김태우가 이야기했던 그 첩보들을 다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그런데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은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백원우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내 담당이 아닌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폐기했어야죠. 왜 반부패 비서관실에 줍니까? 또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은 그걸 왜 받습니까? 게다가 그 구체적인 그 경찰청에 전달된 공문, 그 첩보의 생산자는 반부패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경찰 파견 행정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박형철이 쓸 것이냐, 백원우가 쓸 것이냐? 박형철은 당연히 백원우한테 씌우지 내가 왜 쓰겠습니까? 전후 사정을 보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 분 겁니다. 또 하나 박형철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라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뒤집었어? 백원우가 한 건데. 그래서 아마 검찰에 진술했을 겁니다. 백원우가 갖다 줬다, 이 자료를.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백원우는 누구한테 이 자료를 받은 걸까요? 자, 다음 말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백원우가 한 말입니다. 오늘 한 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되고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 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돼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거를 갖다 줬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백원우의 말 들어보면 자신이 무슨 민정수석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민정수석이 아닙니다. 민정비서관, 그 아래 직급이 하나 낮은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그걸 정보를 갖다 줍니까? 더구나 민정비서관 업무 밖의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무슨 민정수석처럼 민정수석실의 뭐 고유 기능이다. 수십 년 넘게 진행. 당신은 지금 민정수석실 이야기할 게 아니고 당신 이야기를 해야 돼. 민정비서관이 일. 민정비서관이 왜 이렇게 민정수석처럼 설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자, 그렇다면 백원우의 말이 맞다면 지난 작년 12월인가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을 때 청와대가 밝힌 그 원칙,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폐기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일보에 대한 무슨 첩보, 뭐 김무성에 대한 첩보, 홍준표에 대한 첩보 이런 것들도 다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백원우가 하는 이 말은 오히려 조국을 바보로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 이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히 말하지만 자신이 민정수석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반부패 비서관실입니다. 비서관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왜 자꾸만 민정수석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수석 연루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히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사안조차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그 뒤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지금 백원우가 오늘 했던 해명,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러면 공범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백원호의 이 말들이 홍익표 석 대변인이 백 부원장, 이 백원호의 입장문을 당이 전달하게 한 겁니다. 자, 기자들에게 홍익표 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전에 백원호 전 의원이 내게 와서 협의했고 그 문건을 언론에 전달해 주길 요청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나 문건을 같이 점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공범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무슨 청와대 시다발입니까? 청와대 하수인입니까? 백원호가 청와대에서 했던 일입니다. 책임은 청와대에서 질 일이지 민주당이 청와대의 무슨 지시를 받는 집단입니까? 오늘 백원호의 이 입장문이 나오는 과정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걸 합니까? 물론 지금 직급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지만 이 일은 청와대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삼성에 근무한다고 칩시다. 삼성그룹에서 이 공무원이 있을 때 비리가 많이 생겼다면 그걸 갖다가 해명해 줍니까? 정말 민주당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백부원장, 백원호가 한 말을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민정수석체에는 기강도 해여져 있고 업무 분장도 엉터리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을 폐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경찰청에 이첩하고 또 중앙일보 등의 보도처럼 경찰을 질책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백원호는 지금 그냥 무덤을 막 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 문재인 탄핵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탄핵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좀 지지해달라는 말로 탄핵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유도 아닙니다. 탄핵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원호라는 사람은 자신이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듣고 박형철 비서관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야 이거 지금? 나 가만 못 있어? 두고 오십시오. 박형철이 큰일 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라인이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